2018년 8월 31일 중국 공산당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의 가족을 모아 정부 요원과 함께 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 의회에서 가족 찾기라는 명목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으로 망명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크리스천들을 강제 추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친중국 인사활동가로 알려진 오 씨 여성은 전문 시위 인력까지 고용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의 친척들과 같이 허위적인 자발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서울과 충청북도 소재의 교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 앞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스트리아 출신의 기자이자 유럽 신앙자유포럼 총재인 피터 조어로가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터는 이 거칠고도 야만적인 시위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교회 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가족을 파탄시킨 주범은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라고 지적하며 가족 분열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인터뷰 장면을 함께 보시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엔 언제 입교하셨는지요? 저는 39살이고 95년도에 입교했습니다. 네, 정말 오래되셨네요. 지금도 젊으신데 말이죠. 네, 교회는 혼자 다니셨어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다니셨나요? 어머니와 함께 다녔어요. 종교 핍박은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아주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부터 계속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하셨군요. 결혼은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혼자 지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가족분도 오셨나요? 혼자 있어요. 부모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아무래도 증언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겠네요. 부모님께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중국 정부에서 저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빠까지 공개적으로 찾아 나섰으니 크게 조심해야 할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 오빠예요. 네, 참 굉장히 힘드실 것 같네요. 이해가 갑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이요.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나 인권단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오빠가 왔다는 자체에 너무 놀랐어요. 생각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중국 공안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잡히면 중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오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기사에서 오빠를 보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참 가슴이 아프네요. 상상이 갑니다. 혹시 연락은 오지 않았나요? 사실 오빠가 온 걸 알고 나서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외사 경찰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는데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이 만남을 거절했고 시위가 끝나야만 만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럼 시위단이 통제를 하고 있었군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중국 국가안보부가 시위대를 조직해서 여기 한국까지 다 보내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수하게 저 하나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체포됐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할 겁니다. 체포된 과정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2013년 3월 1일 아침이었어요. 충칭 푸링구의 교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사복을 한 공안 2명이 나타나서 제 핸드폰과 가방부터 뺐고 절 검은색 차량에 밀어 넣었어요. 경찰 배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무작정 공안국 국가안보대대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몸을 먼저 수색한 다음 다른 차에 옮겨 태웠어요. 그리고 넓은 마당이 있는 건물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의 말로는 범죄 척결반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교회 리더가 누군지, 제가 전도했던 형제 자매들은 어디 사는지, 섬김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물어보며 신문을 했어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팔 하나는 어깨로, 하나는 등 뒤로 해서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구둣발로 계속 다리를 찼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서 있게 했고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신문을 하고 그날 밤 해당 지역 구치소로 이송시켰어요. 거기에선 누구나 돈 버는 노예로 살아야 됐고 밤에도 2시간씩 당번을 서야 했어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거기다가 교도관들을 보는 순간 무조건 쪼그리고 앉아야 했어요. 완전히 노예 같았죠.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4-5번 정도 신문을 더 당했어요. 그리고 그달 말에 저를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석방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리조트 안에 있는 비밀 신문실로 데리고 가서 밤새 신문을 했어요. 신문실은 지하에 있었는데 어둡고 으스스한 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신문실로 들어가니까 덩치가 좋은 남자들이 7에서 8명 정도 있는데 자백하지 않으면 살아서 나갈 생각을 말라고 했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질문은 똑같았어요. 리더가 누군지, 섬김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 전도 명단에 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사는지였죠. 신문 과정에서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기도 했어요. 수갑도 여전히 등 뒤로 채웠고요. 밤늦게까지 신문하고 그때부터는 공안 3명씩 2교대로 움직였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창살에다 수갑을 같이 채워뒀는데 창이 높아서 까치발을 하고 서 있어야 했어요. 거의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나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곳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요. 새벽쯤에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아마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겁이 났던지 어깨 뒤로 채운 수갑을 풀고는 고문 의자에 앉혔어요. 그래도 수갑은 계속 채우고 있었고요. 그렇게 아침 7시까지 신문했는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오후에 저를 다시 다른 공안국으로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또 자정까지 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구치소로 또 옮겼고요.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2-3일마다 찾아와서 신문을 했는데 신문 장소는 구치소가 아닌 구치소 밖의 비밀 장소였어요.
거기에는 갖가지 고문 도구들이 있었어요. 공안들은 머리도 때리고 양쪽에서 팔도 비틀어댔어요. 그래도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그때부터는 협박을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생매장을 시켜버리겠다든가 아니면 약쟁이 노인한테 넘기겠다든가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주사를 놓겠다고도 했어요. 또 저를 데리고 3번이나 밖으로 나갔는데 예배 장소로 쓰는 집을 확인시키러 갔어요.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러다 4월 15일 날 풀려났는데 오빠가 데리러 왔어요. 몇 년도? 2013년 4월 15일이요. 오빠가 데리러 왔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오빠 말인가요? 맞아요. 그때 된장현 현장에 오빠를 불러서 여동생이 또 종교 때문에 잡히면 더 심하게 처벌을 받을 거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영향이 갈 거라고 말했어요. 참 중요한 증언이래요. 그들이 오빠를 불러서 동생이 종교 때문에 다시 잡히면 더 엄하게 처벌할 거라고 말한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그들이 종교 자유의 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오빠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공산당 체제니까요. 오빠가 많이 두려워했어요. 제가 다시 붙잡히면 자식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했으니까요. 조카들의 공무원 시험 그리고 대학의 입시 자격을 잃게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온 게 더 믿기지 않는 거죠. 오빠도 제가 중국에 가면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감옥에는 총 얼마 동안 있었던 건가요? 감금된 기간까지 포함해서요. 총 45일이요. 결과적으로는 풀려났다 해도 계속 두려우셨겠네요. 그렇죠. 공안들을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증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증언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